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도 대한민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의 실력은 통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와 2023-2024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 경기를 선발 출전해 풀타임으로 소화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자랑하는 월드클래스 공격수들을 철저하게 막아내면서 자신의 퀄리티를 증명했습니다. 득점 상황까지 관여하며 맹활약했는데 아쉽게도 두 골의 실점에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이 모두 김민재 선수와 연관될 정도로 이날 경기에 미친 영향력이 컸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면서 아쉽게 승리를 놓쳤던 바이에른과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 경기 주요 장면과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안방에서 치른 레알 마드리드와 준결승 1차전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전반 24분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전 초반 53분 르로이 사네의 동점골로 따라붙었고 57분 곧바로 케인 선수가 페널티킥 득점을 올리면서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2대1로 경기를 마칠 것으로 보였던 83분 김민재 선수가 범한 파울로 인해 비니시우스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2차전 마드리드에서 결승 진출팀을 가리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 선발 명단에서 토마스 투헬 감독은 변화를 줬습니다. 케인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했고 무시알라, 밀러, 사네가 3명의 공격 라인으로 배치가 됐는데 통상적으로는 왼발잡이인 사네가 오른쪽에 배치돼서 반대발 윙어로 치고 들어가고 또 무시알라는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형태로 경기를 했는데요. 이날은 사네를 왼쪽에 배치해서 정발 윙어처럼 배치했고 무시알라를 오른쪽에 배치했습니다.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라이머와 고레츠카를 두고 포백 라인에 키미히, 김민재, 다이어, 마즈라이가 배치됐는데요. 오른쪽 풀백인 마즈라이를 조금 더 수비를 신경 쓰면서 왼쪽 풀백으로 배치하고 알폰소 데이비스를 벤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보통 김민재 선수가 왼쪽, 다이어 선수가 오른쪽 수비로 배치되어 왔는데 비니시우스가 왼쪽을 기반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오른쪽 수비 뒷공간을 노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를 막기 위해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다이어가 왼쪽에 배치됐고 노이어가 골문 지켰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선발 명단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발빠른 윙포워드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를 투톱으로 두고 주드 벨링엄이 처진 공격수 가짜 9번으로 배치됐습니다. 3명의 미드필드는 크로스, 추아멘이 발베르드로 구성됐고 포백 라인은 맨디, 리디거, 나초, 루카스 바스케스, 골문은 루닌이 지켰는데요. 카르바할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오른쪽 풀백 자리에 바스케스가 출전하게 됐고 센터백 자리에 그동안 추아메니가 내려와서 뛰었었는데 베테랑 수비수이자 팀의 주장인 나초가 출전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고 또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즈라이가 왼쪽 측면에서 수비적인 역할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격적으로도 많이 올라와서 인버티드 역할도 해줬고 특히 사네가 왼쪽에 배치될 것을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면서 바스케스 선수가 이 사네를 막기 위해 조금은 고전하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투헬 감독이 바스케스의 수비적인 문제, 본래 윙어 출신인 바스케스가 뒷공간 커버가 어려운 부분들을 공략하기 위해 사네를 그 자리에 두고 사네와 바스케스를 묶어두게 한 다음에 케인과 마즈라이를 통해서 특히 마즈라이 역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통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들의 간격이 벌어지게 만들었거든요. 경기 시작 1분 만에 마즈라이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올라온 이후 중앙 2선으로 내려온 케인에게 패스를 주게 됐는데 이때 케인 선수가 사네에게 바로 논스톱 스루 패스를 연결해주고 사네가 바스케스와 리디거의 뒷공간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사네 선수의 슈팅이 비록 루닌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하면서 막히긴 했는데요. 사네가 오른쪽이 아닌 본인이 조금은 더 생소한 왼쪽으로 뛰면서도 날렵한 모습을 보였죠. 전반 6분에는 사네 선수가 오른쪽으로 다시 이동해서 오른쪽 측면 지역을 돌파했는데요. 여기서 돌파를 해 들어가다가 본인 쪽으로 수비가 몰리자 왼발 슈팅 각도가 사라지자 백힐 패스를 절묘하게 케인 선수에게 내줬고 케인 선수가 이 공을 받자마자 강력한 왼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슈팅도 아쉽게 루닌 골키퍼의 정면으로 흐르면서 막혔습니다. 전반 7분에는 김민재 선수의 전진 수비가 빛났는데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를 막기 위한 전진적인 선제적인 수비가 좋았습니다. 추아메니 선수가 호드리구를 향해서 패스를 했을 때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그 앞에서 공을 차단했고요. 차단함과 동시에 라이머에게 패스가 연결됐고 라이머가 케인에게 공을 전달했고 케인 선수는 다시금 왼쪽 지역으로 이동해 있던 사네를 향해 스루 패스를 줬는데 사네 선수가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 시도한 슈팅이 아쉽게도 골대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전반 9분에는 마즈라이가 높이까지 올라와서 벨링엄을 압박했는데요. 가짜 9번으로서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키핑하려고 했던 벨링엄이 이 마즈라이의 거센 압박에 밀려 내려오다가 공을 빼앗기고 말았고 이 공을 빼앗자마자 하프라인 부근에서 케인 선수는 루닌 골키퍼가 전진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장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아쉽게도 골대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전반 10분 사이에 많은 공격 기회들이 있었는데 전반 12분에는 또 한 번 비니시우스를 향해 역습 패스가 전개될 때 김민재 선수가 상대 지역까지 올라가서 비니시우스 앞에서 그 공을 차단했고요. 차단한 공을 이번에도 라이머가 이어받은 이후 밀러에게 패스했고 밀러가 우측면을 돌파한 이후 컷백을 준 것 무시알라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이 슈팅도 아쉽게 골대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강한 전방 압박,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레알 마드리드의 골문을 두드렸는데요.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의 일방적인 공세가 이어지다가 딱 한 번의 공격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전반 24분이었는데 토니 크로스 선수가 중앙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비니시우스가 공을 받기 위해서 미선으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는 비니시우스를 따라서 김민재 선수가 함께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를 속이기 위한, 유인하기 위한 움직임이었고, 김민재 선수가 따라 올라오는 것을 본 토니 크로스가 김민재 선수가 비웠던 그 뒷공간으로 빠르게 스루 패스를 연결했고, 그 공간으로 비니시우스가 달리기 시작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속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다이어가 있긴 했는데, 다이어는 바이에른 뮌헨 골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니시우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니시우스를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비니시우스는 노이어와의 1대1 기회를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1대0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딸려 올라왔던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가 아쉽기도 했지만 그 뒤를 제대로 커버하지 못했던 다이어 선수의 속도 문제도 아쉬웠습니다. 선제골을 내준 이후 김민재 선수는 더 이상의 실수를 범하지 않았는데요. 전반 29분에는 벨링엄 선수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바이에른의 공을 빼앗아낸 이후에 비니시우스를 향해서 또 한 번 날카로운 뒷공간 스루 패스를 연결했는데, 이번에는 김민재 선수가 다이어가 커버해야 될 영역이었음에도 훨씬 더 빠르게 비니시우스의 침투 동선을 따라가면서 막아내고 노이어 골키퍼에게 공을 전달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김민재 선수의 엄청난 속도와 집중력, 선제골을 내준 이후에 더 각성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힘과 속도에서 비니시우스를 제압하고 압도하는 판단력이 기가 막혔는데요. 전반 42분 무시알라가 돌파하면서 얻어냈던 페널티 에어리어 앞에 좋은 프리킥 기회에서 케인 선수가 날카로운 오른발 직접 슈팅을 연결한 것이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전반전은 바이에른 뮌헨이 0대1로 끌려간 채 마쳤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52%의 볼 점유율을 가져갔고 8대3으로 슈팅 숫자도 많았는데요. 결정력이 아쉬웠어요. 유효 슈팅이 2대1이었고 바이에른 뮌헨은 한 차례 빅찬스를 놓친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한 차례 빅찬스이자 한 차례 유효 슈팅을 그대로 골로 연결했습니다. 게다가 기대 득점도 바이에른 뮌헨이 훨씬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바이에른은 0.50골이었고 레알 마드리드가 0.66골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끌려가게 된 바이에른 뮌헨, 투헬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전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고레츠카가 별다른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자 하파엘 게헤이르를 투입하면서 게헤이르를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해서 게헤이르 마즈라이의 더블 풀백을 왼쪽에 배치했고, 무시알라를 중앙 미드필드로 이동시키고 사네를 우측 공격,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본래 위치로 이동시키면서 밀러를 한 칸 전진시켜서 케인과 투톱을 이루게 하면서 4-4-2 대형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동점골을 노렸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또한 김민재 선수의 전진 수비가 후반전에는 잘 통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48분 레알 마드리드의 왼쪽 풀백인 맨디가 호드리구에게 전진 패스를 줬고, 호드리구가 키미의 압박을 받으면서 논스톱으로 비니시우스에게 공을 돌려놨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걸 미리 파악하고 빠르게 달려 올라오면서 비니시우스의 앞에서 공을 가로채며 바이에른의 역습 공격 기회를 이끌었고요. 51분에는 비니시우스 선수가 김민재 선수가 경합 끝에 공을 살려내면서 벨링엄에게 패스한 것, 벨링엄이 토니 크로스에게 패스를 내주면서 또 한 번 바이에른 뮌헨이 실점할 위기가 있었는데 토니 크로스가 문전까지 들어와 시도한 슈팅이 노이어의 선방으로 인해 간신히 바이에른 뮌헨이 추가 실점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53분 라이머 선수가 공을 중앙지역에서 운반해서 오른쪽 대각선으로 이동하면서 우측 사이드에 넓게 서있던 사네에게 한 번의 패스를 넘겨줬고요. 넓게 벌려서면서 맨디와 공간을 만들어놨던 사네 선수가 1대1 대결에서 맨디를 제치고 문전 안까지 들어가서 니어포스트를 향해서 왼발 강슛을 때렸고, 이게 골키퍼의 틈 사이로 들어가면서 바이에른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동점골 이후 기세를 올린 바이에른 뮌헨은 56분 김민재 선수가 기점이 된 플레이를 통해서 역전골까지 터뜨리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밀러가 공을 받으러 밑으로 내려오자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때려 넣었고요. 밀러가 이 공을 운반해서 올라가다가 왼쪽 지역에 비어있던 무시알라에게 패스했고, 무시알라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가 루카스 바스케스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공격 지역으로 전개했던 패스의 효과였는데요. 이렇게 얻어낸 페널티킥을 57분 해리 케인 선수가 성공시키면서 바이에른이 2대1로 앞서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이에른 뮌헨이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했는데요. 64분에는 비니시우스의 슈팅을 다이어가 6탄방으로 막아냈고, 흘러나온 공을 비니시우스가 다시 잡기 직전에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그 앞을 차단하면서 공을 걷어내는 효과적인 수비로 비니시우스를 제어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는 65분에 센터백인 나초를 빼고 중앙 미드필드인 카마빈가를 투입하면서 본래 중앙 미드필드를 뛰고 있던 추아메니를 센터백으로 내리고 공격을 더 강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66분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적인 허점을 보이기 시작하자 바이에른 뮌헨의 추가골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66분에 마즈라이가 왼쪽 측면을 돌파해 올라오면서 케인에게 패스했고, 케인이 왼쪽 지역에서 빠르게 때린 슈팅이 리디거를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졌고요. 이어진 67분 코너킥 공격에서는 다이어가 강력한 헤더 슈팅을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루닌 골키퍼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막혔습니다. 계속된 레알 마드리드의 공세를 막는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는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의 위치도 조정해주고 호통도 치고 여러모로 이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본인에게 문제로 지적됐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보여주긴 했는데요. 이러한 활약 속에 벨링엄이 이날 자신의 이름을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상황들이 이어졌고 결국 김민재 선수가 비니시우스와 벨링엄의 1, 2선 움직임을 잘 차단하고 선제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75분 벨링엄이 교체되는 상황이 됐고 지친 크로스도 교체가 되면서 브라임 디아스와 모드리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79분에는 모드리치가 로빙스루 패스를 뒷공간으로 연결하면서 비니시우스에게 패스가 연결이 됐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쫓아가면서 중앙 지역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각도가 없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의 슈팅이 노이어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80분에 투헬 감독은 지친 밀러를 빼고 그나브리를 투입하면서 공격 라인의 체력을 보강해줬는데요. 아쉽게도 이 장면 직후 수비 집중력이 흔들렸습니다. 82분에 문전 지역에서 비니시우스가 2명의 바이에른 수비 사이로 패스를 연결했고 호드리구가 이 패스를 받고 돌아서는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마크하고 있었는데 공을 건드리기 위해 뻗었던 발이 호드리구의 다리만 건드리고 넘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김민재 선수가 경고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니시우스가 83분 페널티킥을 성공시켰고 현지 중계 카메라가 김민재 선수를 잡아줄 정도로 이 장면이 2대1 승리로 마칠 수 있었던 경기를 아쉽게 좀 놓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이 되고 말았는데요. 양팀 모두 막판에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추가 시간이 길게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는 페널티킥을 얻어냈던 호드리구를 빼고 장신 공격수 호셀루를 투입해서 역전골까지 노렸고 투헬 감독은 사네를 빼고 데이비스를 투입하면서 지친 사네 대신 좀 발빠른 데이비스를 통해 공세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지막까지 공격 기회가 있었던 것은 레알 마드리드였는데요. 90분 레알 마드리드의 왼쪽 풀백 맨디가 높이 올라와서 시도한 크로스 패스를 김민재 선수가 호셀루보다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하며 헤더로 걷어냈는데 뒤늦게 달려들어온 호셀루가 김민재 선수의 머리와 충돌되면서 김민재 선수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노이어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바이에른 선수들이 그대로 경기가 진행되자 항의했고 결국 경기가 중단됐는데요. 그 이후 별다른 장면 없이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선수 간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대결을 기대하고 있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의 두 번째 경기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은 5월 2일 새벽 4시 도르트문트와 원정 경기 치르고요. 레알 마드리드와 1차전에서 비긴 바이에른 뮌헨은 2차전 원정 경기 5월 9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치르게 됩니다. 올 시즌 결승전은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한국 시간 6월 2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의 파리는 도르트문트와 어떤 경기를 펼칠지 바이에른 뮌헨은 레알 마드리드를 넘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를 수 있을지 김민재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경기도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올 시즌 유럽 축구 대단원의 막 챔피언스리그 주요 소식과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모든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